우여곡절 끝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채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격 등원 배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상화 합의를 뒤집었다가 나흘 만에 무조건 등원으로 선회한 이유 궁금한데요. 맨 처음에 의총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을 때 의원들의 뜻이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민주당 재협상은 절대 없다 이렇게 버텼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 간에 무조건 등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 차에 오늘 3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원포인트 국회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상임위원회 복귀한다라고 했는데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신뢰 회복과 그리고 정상화를 위한 무수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아직은 모든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국민들께 동의받을 정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전체 국회 정상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저희 당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도 일단 전면적으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제 역할을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더 2배, 3배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다시금 국회의 제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정국을 일으킨 잘못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분과 그리고 위원수 부분을 조정하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을 추인했습니다. 정상국회가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부로 상임위에는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등원하고 복귀하겠습니다. 상임위에 복귀해서 민생을 위한 입법 투쟁 그리고 지금 안보를 위한 입법 투쟁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회의 나머지 의사 일정과 관해서는 앞으로 추후 원내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먼저 윤기찬 대변인께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등원 결정을 했는데 이것도 합의한 다음에 의원총회 열어서 추인을 받은 겁니까? 네,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별 말이 없었습니까? 이제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번복이 아니었고 지난번은 이제 추인이 안 됐던 것인데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주안점으로 뒀던 그 패스트트랙 중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지할 수 있는 이런 문구가 없다. 아마 그것이 추인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번 그 합의안에 따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난히 추인이 된 것으로 그 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졌다고 본 거군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과 국회 전격 등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 사실상 기존에도 상임위 활동을 해왔습니다. 실제 해왔는데 아마 특별위원회 예결특위라는 그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문헌상으로만 보면 상임위원회는 전격적으로 다 등원을 하지만 예산특위가 이제 추경심사에서는 한국당으로서는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거기 이제 자동부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그 특위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여당으로서는 이제 추경안은 통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로서는 협상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 나머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만 전면적으로 등원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의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격 복귀가 아니면은 뭔가 궁금하기도 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그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전면 그 조건 없이 등원한다라고 했다가 예결특위에서 그 협상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법률상 규정을 적용해서 협상 지렛대로 만약 활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위원장이 뭐 법안을
심사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보이콧하게 되면 예. 그것도 비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는 전면적으로 등원하는데 그 특위는 조금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태근 의원, 저는 지금 윤기찬 대변인 말씀 다 듣고도 이해가 좀 되면서도 약간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임위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자유한국당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뭐 4개의 상임위원장을 그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예결특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가 경정 예산의 적성적 여부는 따져야 되는 문제이지만 어떻든 정부에서 계속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이제 좀 뒤에서 그나마 몇 가지를 더 또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인데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국회가 정상화됐다고 생각하셔도 그래요? 예. 정상화라고 봐도 정상화라고 된다?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 그 이후에 대표연설이라든지 본회의 일정 같은 건 어차피 합의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결국은 이 과정들을 만들어내신 거는 국민입니다. 그럼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합의안하고 오늘 합의안하고 본질적으로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내적으로는 계속 여러 가지 실수가 벌어지는 속에서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번에도 등원을 안 하면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식으로 여론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중진들 중에서 보면 조건 없이 무조건 등원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국회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준 건데 정말 이제는 저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좀 성숙된 모습으로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정 교수께서도 국회 정상화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예.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국회의 전면적인 거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걸 갖다가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했을 때 돌아오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상당히 작용을 한 거죠. 국민들의 이 따가운 해초리가 결국 자유한국당의 등을 떠민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제가 지금 쓴 것도 막다른 길을 몰렸기 때문에 예.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 바로 며칠 전에 이 지금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들고 온 걸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지금 이렇게 이 지금 상임위라고 국한은 했지만 사실상 국회 정상화에 이렇게 한 이유는 또 다른 또 아마 실리도 거뒀다고 나름대로 자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지금 보면 뭐 정개특위 위원장에 지금 심상정 위원장을 그러니까 일단 교체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큰 정치적인 동력인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장을 제거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심상정 위원장을 지금 제외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소위 말해서 법률권 내에 분열도 막 가져왔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나름대로 확보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전면적인 항복이 아니라 예. 우리가 충분한 투쟁의 결과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여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사사건건 시비와 조건을 달면서 이번에도 결국 이 또 다른 또 정치적 목리를 부리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국회를 거부하면서 흔들리는 지지율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심상정 위원장이 정개특위위원장 맡고 있죠. 지금 그 부분도 사개특위, 정개특위위원장 교체 이것도 아마 합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녹취를 한번 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야당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저 집권 여당의 용병 정치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을 향한 대리 협박에 심취해 있습니다.
청와대의 돌격대만을 자처하는 여당입니다. 그리고 의석수 몇 개와 영혼을 거래하고 여당의 용병부대를 자처하는 야당 같지 않은 야당입니다. 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팽당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길이라면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여야 3당 합의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떼쓰기에 굴복하기 전에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진 이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여야 4당 내에 협의를 먼저 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진위가 무엇인지, 앞으로 여야 4당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이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표현을 쓸 법하지요. 그런데 그 앞서 들었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면 상당한 그 마음의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원석 의원 얘기를 듣기 전에 심상정 의원과 나경원 의원 간에 지난번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좀 설전, 충돌이 빚어진 적이 있었죠. 그 부분 좀 볼 수 있을까요? 국회법 제대로 지켜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민주당 이중대 조용해. 마음대로 국회 운영하고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사모임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말 들어.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누가 숨어? 누가 숨어? 저 뒤에 있는 저 숨어 있는 저 나경원 대표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오세요. 예, 자, 그때 모습까지 보셨는데 박원석 의원 네.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할 말이 많은데요. 지금 저 화면에서도 보이듯이 일을 하자는 의원에게 84일 동안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정당의 원내대표가 할 얘기인가요? 저는 뭐 저기에 대해서 길게 코멘트하고 싶지 않은데 저게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스스로부터 좀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는 당시에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 몫으로 맡았던 겁니다. 그게 연장이 됐는데 비교섭단체가 돼서도 그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았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 국회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걸 교체하려면 사전에 이게 4당 간 합의에 의한 거였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추진이 사전에 정의당에게 합의는 못할 망정 협의는 하고 상의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공감대를 여당 원내대표가 했어야 되는데 협의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고 뭐 통보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합의문에 의해서 심상정 의원은 해고를 당한 거죠. 제가 이 판넬에 썼습니다만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밥 잘 사주는 누나 손잡고 일 잘하는 누나 해고하는 데 앞장선 거예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그 특위위원장 중에 하나를 한국당이 내주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를 내줄지 사개특위를 내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게다가 정개특위 TO를 늘려가지고 숫자를 늘려서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흔들어 볼 수 있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부분을 흔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과연 선거제도 개혁의 진위가 뭔지 이 시점에서 먼저 밝혀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전 이걸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심상정이나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을 제물 삼아서 다시 기득권 이 정당의 이른바 적대적 공생이 부활하는 이런 정치로 가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자, 현근택 부대변인 지금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정의당
좀 부글부글 끓을 법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부분은 좀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선거법에 대한 진위가 뭐냐라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국회 파행을 지금 80일 동안 겪어왔던 문제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졌고요. 저는 심상정 위원장이 물론 아까 말씀처럼 처음에 이제 위원장 될 때는 이제 교섭단체 몫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물론 100% 연동형은 아닙니다만 50% 연동형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위원장이 뭐 자유한국당이 맡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만약에 결의를 안 한다고 해도 이미 올라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지금 한 명을 증언했다 그러지만 8대 7대 2대 2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과반이 되려면 10명이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한국당은 7명이에요. 그러면 3명을 더 그러니까 뭐 다른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든 아니면 평화당에서 3명, 4명 중에 3명이 이제 한국당 측에 동의를 해야 이게 결국은 안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럴 염려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뭐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80일 만에 국회를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서로 간에 타협을 했다고 봅니다. 어떤 거였냐면 물론 뭐 정의당의 요구처럼 이걸 바로 결의했을 수도 있지만 결의했으면 아마 이제 20대 국회는 거의 끝나는 거였고요. 만약에 결의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이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어떤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리고 국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들끼리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뭐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국회 운영을 관행적으로 교섭단체들이 국회법에 따라서 해왔던 게 맞는데 적어도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려면 그 당사자나 해당 당에 이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그 선거법 개정안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자라는 정도의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자유한국당을 뺀 4당 공조에 의한 이 패스트트랙의 추진의 취지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과연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그 의지를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한국당을 핑계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내지는 국회 정상화를 핑계로 거기서 물러서려고 하는 건지 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한국당하고 그 이 협의 정치만 협의 정치입니까? 나머지 4당 간의 협의 정치는 협의 정치가 아닌가요? 이래서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현근택 부대변인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단순히 선거법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연동돼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중간에 교체된 게 아니라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만료되는 건데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중간에 교체가 아니라 새로 어찌 보면 선출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려서 정의당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양해를 해달라는데. 그 양해 못 하겠고요. 예. 그 뭐 앞서 이제 심상정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요. 심상정 의원이 무슨 자리에 연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는지 밝히라는 겁니다. 여당이 책임 있게. 예. 자, 최경철 의원 지금 동원을 했는데 한번 그 속내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무슨 이유가 등원을 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민주당은 우군인 정의당의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받아들인 또 속내는 뭘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은 것이죠. 이 정개특위 이 부분만 해도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발이 큽니다. 지금의 양당 구도로 가자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였는데 이렇게 패스트 트랙을 태우고 이런 부분은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이것을 결국에는 빨리 밀어붙이기 위해서 결국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을 정의당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한 것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한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선거제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결국에는 속마음은 민주당의 속마음도 결국 양당제 지금 현재로 가도 더 좋다는 것이었죠. 결국에는 자유한국당도 양당제 지금의 구도로 가자는 것이 애초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거대한 두 당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 결국에는 조금 소모적인 싸움을 한 것이죠. 지난 수개월 동안. 민주당은 속마음을 숨겼고 자유한국당은 자기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싸워온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시간만 끌고 결국 도돌이표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태근 의원께 궁금한 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나흘 전에 정상화 합의를 자유한국당이 의총에서 뒤집었을 때 그때 많은 패널들께서 그
추인을 해주지 않은 배경에 고소고발당한 의원들이 반발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오냐라고 반발했을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관한 얘기도 이번에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신분 문제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막냐 해가지고 언론도 그렇고 많은 방송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것을 심하게 질타하셨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중진 의원, 삼선 이상급 되는 의원들이 아,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무조건 등원한다. 예. 굳이 협상 조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고발된 사람을 예. 소환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머릿속에서는 아, 이 정상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압박을 하는데 자기들도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시점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작에 아예 그러면 소환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정상화가 될 걸 예상했고 조금 지나서 이거는 그와 별개로 진행한다 해야 되는데 딱 정상화 되는 시점까지 가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고소고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한번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제 그랬어? 가만히 있었지. 내가 어제 그랬어? 경찰로 했는데 경찰 가만히 있었어. 정치적 문제 끼기 싫어해. 눈을 어떻게 경찰 들어올 거야. 일단 조금 기다려라. 지금은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뭐 한국당 의원님들은 나오셔서 뭐 설득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그냥 단순하게 저를 방에서 못 나가게 막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 완전히 지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막아놓으셔서 오늘 아예 열 수도 없고요. 밖에서도 밀어서 열 수가 없도록 또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몸싸움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은 소방이 와서 창문을 뜯어내는 방식으로라도 제가 감금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자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자신들도 물러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제일 먼저 소환 조사를 받을 사람은 접니다.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폭력적인 이 상황을 초래한 민주당의 조사가 먼저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있어야 되고 또한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원 교수,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이제 풀린 건 아닌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 정상화를 사실상 지금 이제 합의한 마당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검경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대한 아마 이 요구를 지금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걸 빌미로 해서 다시 또 이 국회를 파행한다든지 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패스트트랙 전국 과정에서 당의 그러니까 지금 단결력을 모아서 그걸 저지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을 동원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만 먼저 소환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야당 탄압의 우려가 있다. 정치적 보복이라는 식의 평가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찰이 이 관련된 이 지금 이 현장에서의 동영상을 꼼꼼히 다 분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서 지금 이제 이 나름대로 이 처벌의 경중을 따졌을 때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무래도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먼저 조사를 하는 것이지 저는 여당 의원이라서 봐줄 생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정된 수순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어차피 전국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이 부분과 해서 그러니까 한국당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상당히 적지 않은 기대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지금 만들어지는 그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이런 식의 계속되는 국회 파행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기대는 벌써 이런 식의 다른 여론으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소환제라든지 회기임금제라든지 이런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반발한다 하더라도
이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경의 이 수사는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단 속도는 나름대로 조금 완급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원석 의원.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의회 정치를 파괴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나경원 원내대표나 한국당에서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때문에 그 절차대로 법안 처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거를 육탄저지하고 폭력으로 가로막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만들어진 게 국회 선진화법이고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질 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그 법안을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그걸 전면으로 어겨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치에 맞지 않고요. 저는 국회의원이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나가서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되고 거기에 어떤 예외도 없어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혹시 이게 무슨 좀 편파적인 그런 상황에서 진행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갖고 있죠.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소환 통보한 시기가 사실은 좀 묘하죠. 한국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시기에 소환 통보를 했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이제 수적으로 58명 대 48명의 의원 108명 포함해서 108명이 지금 입건이 돼 있는데 이 중에 하필이면 또 한국당 의원 4명만 소환 통보를 했고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제 국회가 자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친 이후에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회 전체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경찰서가 바로 의원들한테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것은 이게 바깥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국회 내에서 의사 처리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 자율권 범위 내라고 보여집니다. 법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그 의사를 참고해서 소환 일자나 소환 통보 여부도 결정했으면 이런 오해를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예. 이제 만약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의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천 과정, 한국당의 공천 과정이나 총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생각을 갖는다면 뭐 그렇게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당에서는 이제 바람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가 되더라도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전혀 없나요? 이게 왜냐면요, 이게 첫 사례이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선진화법을 만든 이후에 정면으로 딱 맞는 사례였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 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바람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 합의할 때 합의문에 못 넣었던 건 아마 넣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국민적인 역풍이 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4명만 왜 먼저 불렀느냐. 이 시간 순서대로 따져보면요.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가였고, 그 다음에 정개특위 사개특위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국회의장한테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위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열어진 건 모르겠지만 최이배 의원 감금한 거는 사실 국회 내긴 하지만 일반적인 형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거 국회의장한테 가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저는 이번에 아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보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선거 과정에 뭐 고소고발 같은 거는 아마 선거 끝나면 취하해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첫 사례다 보니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이번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면 큰일 난다. 저는 이번 기회에 아마 이런 어떤 전례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국회 선진화법이 죽은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